왜 아파트값이 급등할 때만 공급이 부족하다고 할까요? 공급자의 관점에서 보면 공급이 부족해야 지속적으로 아파트 공사를 수주할 수 있는데, 아파트값이 오르면 높은 분양가로 분양 수익을 극대화 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분양 수익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건설사는 착공 시기를 의도적으로 조절하기도 하고, 자기가 소유한 언론사 기사를 활용해 자극적인 헤드라인 등으로 투기 심리를 조장하기도 합니다. 또한 공급 부족론을 끊임없이 부각시켜 실수요자의 추격 매수를 유도해 분양가를 폭등시킵니다. 대부분의 경제 전문가나 부동산 전문가는 주택 공급 실적을 판단할 때 건축 인허가 실적과 착공 실적, 그리고 준공 실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아파트 입주는 인허가 완료 후 3에서 5년 뒤, 그리고 착공한 후 2에서 3년 뒤에 입주하는 것으로 공급 실적을 판단합니다. 예를 들면 2024년 입주 물량은 2에서 3년 전인 2021년에서 2022년 아파트값 급등기일 때 착공을 한 아파트 사업장이란 것입니다. 그러나 수요 공급의 불일치를 야기하는 주체는 사실 공급자인 건설회사입니다. 왜냐하면 건설회사는 부동산 경기와 밀접한 시장금리에 따라 인허가 시기를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시장금리가 9%에 육박했던 기간인 2008년 아파트 인허가 수는 전년 대비 마이너스 56.1%나 폭감했습니다. 또한 시장금리 2%대의 금리 하락기인 2021년 아파트 인허가 수는 전년 대비 최대 76.5%나 폭증했습니다. 건설회사는 생존을 위해 시장금리 변동에 따라 인허가 시기를 조절하기 때문에 건설사의 이익을 위해 언제든지 인허가 및 착공 기간을 앞당시킬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공급 부족 때문에 집값이 폭등할 것이므로 하루빨리 집을 매수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전문가의 말에 휘둘려선 안 됩니다. 부동산 시장 호황기가 되면 건설회사는 그동안 묵혀뒀던 인허가 보류 대상을 자연스럽게 늘릴 것입니다. 이 지표는 서울 신축 아파트 역대 준공 실적과 아파트 값을 분석한 차트입니다. 신축 입주가 감소했던 공급 부족 기간 서울 아파트 값은 완만하게 상승했습니다. 반면에 신축 입주량이 급속히 증가했던 기간 서울 아파트 값은 급등했습니다. 앞선 설명처럼 건설사는 수익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인허가 기간과 착공 시기를 조정하기 때문에 수요가 증가하면 건설회사의 주택 공급은 빠른 속도로 늘어날 것입니다. 주택 공급 부족 우려로 인한 불안 심리로 누가 가장 큰 혜택을 볼까요? 2021년 하반기 금리 인상기에 접어들며 2022년엔 투자자가 급감하고 집값이 폭락했습니다. 2023년 1월부터 시행된 특례 보금자리론과 시장금리 하락으로 실수요자가 추격 매수에 나서기 시작했고, 이후 아파트값은 다시 상승하며 공급 부족 논리가 다시 부상하고, 건설회사는 이를 명분으로 주변 시세와 동일한 수준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올립니다. 정부 정책으로 유동성을 공급하면 즉시 공급 부족 논리로 정부 정책에 영향을 미치고 집값이 상승하며 아파트 분양가는 다시 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이 사이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주체가 바로 공급자인 건설회사, 그리고 시장 참여자인 투기적 가수요자, 공급 부족론을 유통하는 언론 매체입니다. 부동산 시장이 침체되더라도 정부가 유동성을 공급하면 건설회사는 공급 부족론을 발판으로 또다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 분양가 폭리를 취합니다. 강남 지역 아파트값이 상승하며 언론은 부동산 커뮤니티에 떠도는 신조어인 얼죽신이라는 용어를 수면 위로 끌어올려 제목 장사를 합니다. 얼어 죽어도 신축 아파트를 산다는 의미의 얼죽신으로 투기 심리를 자극하는 행태를 반복합니다.
언론사의 광고주이면서 소유자이기도 한 건설회사는 얼죽신을 통해 또다시 분양가를 높게 책정합니다. 신축 아파트만을 선호하는 MZ세대라는 프레임을 만들어 언론을 통해 확대 재생산시키며 분양 광고 마케팅으로 활용합니다. 결국 얼죽신으로 가장 큰 이익을 보는 주체는 민간 건설주택 공급자인 건설회사와 언론뿐이고 가장 큰 피해를 보는 주체는 실수요자입니다. 이 지표는 2006년 이후 올해 5월까지 서울 아파트 분양가를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비교한 차트입니다. 신축 입주량 감소기인 2009년에서 2016년까지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완만하게 상승했습니다. 그러나 시장금리 하락기인 2017년부터 2022년까지 신축 입주량 역시 늘어났고 서울 아파트 분양가는 폭등했습니다. 정부의 특례 보금자리론으로 부동산 시장 침체를 막았던 2023년 분양가는 완만한 상승세를 보였으나 2024년 5월 현재 건설회사와 언론은 공급 부족이라는 공포 마케팅 재료와 얼죽신이라는 분양 마케팅 재료로 분양가를 폭등시키고 있습니다. 이 툴은 2006년 이후 서울시 25개구의 아파트를 거래한 투자자의 비율과 아파트 평균 실거래가를 각각 시장금리와 비교 분석한 모델입니다. 2021년 하반기부터 시작된 시장금리 인상기 강남구에서 아파트를 거래한 총 거래량 중 투자자 비율은 2022년 현재 11.6%로 강남구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또한 송파구 투자자 비율은 2007년에서 2008년 사이 시장금리 급등기 아파트 투자자 비율 평균치인 21.5%를 밑돌았으며 2016년 통화정책 완화 이후 투자자 수는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영끌 투자자가 많다고 알려진 노원구도 시장금리 추이에 따라 아파트값은 변동했습니다. 그러나 신축 아파트 분양가는 2013년 이후 한 번도 떨어진 적이 없습니다. 건설회사는 구축 아파트 매매 시세를 토대로 분양가를 산정해 공급 부족론으로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고 얼죽신이나 영끌과 같은 용어로 언론 매체를 활용해 분양 광고 마케팅을 전개하며 분양가를 높입니다. 결론입니다. 실수요자가 집값이 폭등해도 추격 매수하는 이유는 건설회사나 언론사의 공급 부족 공포 마케팅에 전방위적으로 노출되기 때문입니다. 건설사 소유 언론사는 공급자인 건설회사의 입장을 대변해 공급 부족 논리를 유통하며 실수요자의 불안감과 조바심을 자극하고 매수를 유도합니다. 이는 상승장에서 나만 소외될 것 같은 두려움을 갖는 포모 현상에 기인합니다. 더군다나 더욱 심각한 것은 정부가 주택경기 활성화 목적의 주택 공급 정책을 수립해 민간 건설사에 먹거리를 보장해준다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아파트 분양가를 폭등시키는 것은 정부와 건설회사 그리고 건설사에서 광고를 수주하는 언론의 이해관계가 일치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아파트 매수를 고려하는 실수요자는 소비자에게 절대적으로 불리한 분양아파트 시장에서 얼죽신에 속지 마시고 아파트값 협상이 가능한 구축 아파트를 매수하는 게 내 자산을 안전하게 지키는 최선의 길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금리에도 집값이 오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집값이 상승하고 있는 것은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되면 총 통화량이 늘어나고 시장 유동성이 풍부해져 시장 금리가 하락하고 그에 따라 자산 가격이 오릅니다. 2006년 이후 서울 아파트 매매가를 시계열로 분석한 지표입니다. 2022년 3월 서울 아파트 평균 실거래 매매가는 13억 600만 원으로 고점을 찍은 후 2022년 8월 8억 7,600만 원으로 최고가에서 마이너스 33% 가까이 폭락했고 2년이 지난
최근 4월 12억 3,800만 원까지 95%가량 회복하고 있습니다. 무역 수지와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를 분석한 지표입니다. 2021년 12월 무역 적자는 4억 3천만 달러였으나 2023년 1월엔 최대 117억 달러 무역 적자를 기록했으며 2023년 6월 12억 달러 흑자가 될 때까지 1년 6개월이나 소요됐는데 이 기간 아파트 값은 마이너스 33%나 폭락했습니다. 무역 적자 폭이 확대된 시기 아파트 값은 하락했습니다. 반면 무역 흑자 폭이 확대된 기간엔 아파트 값은 상승했으며 최근 상대적 고금리 환경에서 아파트 값이 상승한 원인은 개선된 무역 수지 때문입니다. 무역 적자가 심화하면 외환 보유액도 감소하고 총 통화량도 줄어듭니다. 집값이 상승한 원인 두 번째는 서울 아파트 평균 매매가와 총 통화량 증감액을 비교한 지표를 통해 알 수 있습니다. 2021년 12월 총 통화량은 422조 원으로 역대 최고 증가액을 기록했으나 최악의 무역 수지 적자를 기록한 후 흑자로 돌아선 2023년 6월 불과 80조 원만 늘어나며 유동성이 큰 폭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 기간 서울 아파트 값은 최고가 13억 원에서 8억 7,600만 원까지 폭락했고 총 통화량이 증가하며 2023년 12월 11억 3천만 원까지 상승했으며 올해 4월 12억 3,800만 원까지 회복되고 있습니다. 통화량이 증가하면 아파트 값은 상승하고 통화량이 감소하면 아파트 값은 하락합니다. 집값 상승 원인 세 번째는 시장금리 하락으로 거래량이 늘어났기 때문입니다. 국채보다 금리가 높은 회사채 금리는 주택담보대출 금리를 결정하는 금융채를 포함하는데 2022년 10월 회사채 금리 최고치를 기록했을 때 서울 아파트 거래량은 역사적 평균 거래량인 6,384건에서 대폭 감소한 900건만 거래됐으며 회사채 금리가 하락하면서 아파트 거래량도 늘어나게 됐으며 이로 인해 서울 아파트 값이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앞선 통계에서 설명드렸듯이 무역 수지와 경상 수지가 악화될 경우 시장 금리는 다시 급등하고 아파트 거래량은 대폭 감소합니다. 일부 몰지각한 부동산 전문가의 맹신처럼 하락이 불가능한 상황이 된 것이 아니라 무조건적인 집값 상승이란 불가능한 것입니다. 전세가 상승이 집값 급등으로 이어질까요? 전세 시장은 실수요만 존재하지만 투자 수요와 밀접한 상관성을 갖습니다. 전세자금 대출은 전세 수요자를 위해서 존재하지만 집주인에게 지급되는 전세 대출금은 결과적으로 투자자의 레버리지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매매 시장과 마찬가지로 무역 수지와 총 통화량, 시장 금리에 따라 전세가가 형성됩니다. 전세 자금이 집주인의 레버리지로 활용되기 때문에 총 통화량 지표를 확인하면 전세가를 가늠해 볼 수 있습니다. 총 통화량과 매매가 및 전세가를 비교한 지표입니다. 세입자는 본인의 여유 자금을 융통하기 위해 전세 자금 대출을 활용하는 경우가 많으며 통화량이 증가하는 시기엔 오히려 전세 자금 대출 수요도 늘어나고 전세 수요 증가로 인해 전세가가 오릅니다. 반면에 통화량이 감소하는 시기 전세 자금 대출 수요도 줄어들고 전세 수요가 감소하며 전세가는 자연스럽게 내려옵니다. 무역 수지와 외환 보유고 그리고 총 통화량은 자산 가격과 어떤 상관성을 갖고 있을까요? 무역 수지가 악화되면 외환 보유고는 감소하고 총 통화량이 줄어듭니다. 그렇게 되면
자본시장의 모든 자산 가치는 하락합니다. 앞선 모든 지표에서 알 수 있듯 무역 수지가 악화됐던 기간 서울 아파트 매매가와 전세가 그리고 종합주가 지수는 대폭 하락했습니다. 외환보유고는 무역 적자가 심화되기 시작한 2021년 12월부터 급격히 감소하고 있으며 2024년 5월 최근 5년간 가장 낮은 4,128억 달러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외환보유고 감소 원인은 고환율과 더불어 환율 방어를 위해 국민연금 외환 스와프를 실시해 외화자금이 줄었기 때문입니다. 또한 해외 투자, 특히 미국 주식시장 등 대외 금융자산 투자 확대 등의 영향도 있습니다. 외환보유고 감소는 총통화량 감소로 이어져 자산 가치가 하락하는 결과를 가져옵니다. 외환보유고 증감액 추이를 보면 서울 아파트 실거래가와 외환보유고의 상관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2021년 5월 외환보유고 전년 대비 증감액은 491억 달러였는데 2022년 10월 전년 대비 증감액은 마이너스 552억 달러로 무역 적자 확대로 1,043억 달러나 외환보유고가 줄어들었습니다. 외환보유고 증감액이 역대 두 번째로 많았던 기간 서울 아파트 전세가는 역대 최고가인 6억 3,400만 원이었으나 2022년 가장 큰 폭으로 외환보유액이 감소했던 기간인 2023년 4월 전세값은 5억 1,100만 원으로 최고가에서 마이너스 19.4% 폭락했습니다. 이 지표는 총통화량과 서울 아파트 매매가 그리고 전세가, 코스피 지수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차트입니다. 무역수지 적자로 인해 외환보유고가 감소하고 총통화량은 급격히 줄어들었습니다. 실물 경제가 악화되면 자산 가격은 반드시 하락합니다. 전세가가 상승하면 집값이 급등하는 것이 아니라 총통화량 증감에 따라 집값과 전세값이 등락하는 것입니다. 지난 시간에 설명드렸듯 부동산 시장 침체기의 전제 조건은 무역 수지가 악화돼 외환보유고가 줄어들고 유동성 지표인 총통화량 M2가 축소되어야 합니다. 2021년 12월부터 2023년 5월까지 2년 가까이 지속된 무역 적자로 인해 대한민국 외환 보유액은 급격히 감소하며 총통화량 증감폭이 대폭 줄어들었습니다. 그에 따라 구매력이 저하돼 자산 가치가 하락했으며 유가증권 시장과 부동산 시장은 침체기를 겪었습니다. 무역 적자가 심화된 2년 동안 외환 보유액은 2021년 10월 기록한 4,692억 달러에서 2022년 10월 불과 1년 만에 552억 달러 감소한 4,140억 달러까지 떨어졌고 마이너스 11.8% 하락률을 기록해 2008년 서프라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외환보유고 전년 대비 감소 추세를 보면 2021년 5월 대비 2022년 10월 증감액은 1,000억 달러 넘게 줄어들어 마이너스 212%나 폭락했습니다. 고환율로 인해 아직까지 전년 대비 증감액은 회복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환 보유액 감소로 총통화량 증감액은 2021년 12월 집계된 422조 원에서 1년 6개월 만에 80조 원까지 급감해 유동성이 대폭 축소되었으며 서울 아파트 값은 최고가 대비 마이너스 32.9%나 폭락합니다. 또한 종합주가지수도 2021년 7월 3254포인트에서 2022년 10월 2230포인트까지 마이너스 31% 폭락했습니다. 부동산 시장과 주식시장의 폭락률이 30%로 거의 동일한 수치를 보이며 총통화량이 감소하면 자산시장은 급격히 위축된다는 걸 지표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올해 초부터 다행스럽게 무역 수지가 개선되고 있으나 환율 1350원에서 80원대 고환율이 유지 중이며 외환고용은 그에 따라 제자리 걸음입니다. 총통화량이 증가되고 있는 것은 부동산 부양 정책인 신생아 특례 보금자리론 때문이며 부채 또한 동반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하반기 부동산 시장은 3%대의 경제 성장률을 기록하거나 폭발적인 무역 흑자가 지속되지 않는 한 완만한 상승세 또는 보합세를 보일 것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챕터에서 설명드린 것처럼 부동산학과 S교수나 언론사, 부동산 시장 이해관계자들의 집값 폭등론 등 상승 기대감으로 인한 조바심으로 섣부르게 아파트 매수 등에 나서면 손실을 볼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택 매수 목적이 아니라면 언제든지 주택 매수의 기회가 올 것이기 때문에 신중히 매매 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경제학 교수나 부동산 교수 등 학문적 권위에 기댄 맹목적인 집값 폭등 주장 등 가짜 정보에 속지 마시기 바라며 이상 집값 상승론의 허구 및 하반기 부동산 시장 전망이었습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